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은 또 중동 이슈 계속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서강대학교 유로메다 연구소 성일광 교수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여전히 바쁘시죠? 네, 제가 바쁘면 중동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렇죠. 네. 이 3주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그 갈등이 조금 봉합되기는커녕 더 격화되는 움직임들.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국의 군함 파견을 요청을 했는데 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파견하지 않겠다라는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반응을 내세웠다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좀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안 좋을 만은 하죠. 네. 근데 도움을 아직 요청했는데. 뭐 일본과 한국이 사실 즉답을 안 해준 것뿐이지 사실 뭐 안 보내겠다, 뭐 못 보낸다 명확하게 입장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벌써 그냥 실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네.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는 아마 자기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최소 뭐 일본과 한국 같은 국가는 바로. 예, 즉각적인 반응을 아주 보일 줄 그렇게 예상을 했나 본데요. 네. 그런 반응이 없다 보니까 살짝은 삐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나토도 필요 없다. 그다음에 한국도 포함해서 뭐 더 이상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게 지금 아니면 벌써 메시지가 전달이 됐나?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요청도 아직 안 왔어요. 사실. 그냥 트위터에 올렸던 네.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말은 요청을 할 거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 장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벌써 지금 실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거 우리가 좀 정부 쪽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대응할지. 네. 정부 쪽에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파병을 요청한다고 해서 군함을 바로 보내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은 네. 이게 또 이란과의 관계도 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고민이 많은 지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국가들 입장을 보시면 유럽 같은 국가들은 솔직히 그냥 난색을 표했거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서 실망한 거는 맞는데 네. 아시아 국가들은 사실 지금 일본과 한국은 뭐 딱히 얘기한 것도 없는데 벌써 네. 이제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파견한다면 위험한 지역이란 말이죠. 그쵸. 이게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에 우리가 과거에 쿠르드 뭐 에르빌 지역이라는 쿠르드 지역에 파견했을 때는 거기는 사실 전쟁 지역이 아닌 아주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유사시 어떻게 되면 교전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것인데 그리고 만약에 또 했다가 이란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네. 그럼 우리만 이상해지잖아요. 원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우리가 보내게 되면은 그렇죠. SNS 그 한마디에 보내게 되면은 나중에는 우리 입장이 더 그렇죠. 난처해질 수가 이단 있다. 쪽에서는 야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잘 지내기로 했는데 한국은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미국 편만 든다. 나중에 이제 이단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 공식적으로 요청을 정부 간에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7개국,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마음이 상한 듯한 그런 발언들, 분노를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일본 측에서는 또 일부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을 검토를 착수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뭐 미 해군이 지금 가고 있다. 일본에 주둔했던 미 해군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본에서 주둔하고 있던 네. 강습 상륙단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미 간 지가 한 2, 3일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군 해병이 2,500명이 같이 지금 이동 중에 있고 이게 이제 조만간 아마 이란 쪽 페르시아만 지역으로 도착할 것 같은데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병력 이동은. 그러나 무슨 작전이 필요하니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 페르시아만 그쪽에 있는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르그 섬은 지금 오일 수출 터미널이죠. 이란의 오일 수출을 90% 이상 하는 터미널, 중요한 섬이고 거기는 이제 군사 시설을 이미 미국이 공격을 했고요. 거기 말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약간 위쪽에 세 개의 섬이 있다면 소툰부, 대툰부, 아부 무사 이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란이 점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영유권 다툼이 있는 지역이죠. 근데 이게 상당히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데 거점이 될 수 있는 섬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혹시 미국이 점령을 하고 싶은가? 혹시 그런 작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병력도 이동시키고 있고, 그다음 포드 항공모함도 지중해 쪽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오만 쪽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군사 작전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만약에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봉쇄를 하고 있는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행동인지는 드러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능성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그 섬들을 약간은 점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볼 수 있는 섬을 거죠. 점령한다라는 것은 네. 지상군 투입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특수군이 들어가겠죠. 해병대나 아니면 델타포스나 이런 지금 보내는 해병대 같은 병력들이 네. 그 지역을 점거하게 되면 호르무즈 봉쇄 해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란이 공격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작전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던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 작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에 알 대해서는 수 우리가 없죠. 알 수가 네. 없지만 그 작전이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됐을 때 이 작전이 성공하게 될지 그러지 않을지도 우리는 명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상자가 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점령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뭐 이란 측에서도 분명히 반격을 할 거고 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뭔가 이제 미국 쪽에서 선점을 하게 된다면 뭐 유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겠죠. 예. 봉쇄 해제를 한다면 분위기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데 네네. 봉쇄 해제 작전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 정지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사정 정지 작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 해안가에 이란이 설치해 놓은 예를 들어서 미국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한 미사일 설치 해놓은 그런 것들을 좀 파괴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주변에 또 이란이 드론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로켓 공격도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빠른 고속정 이란이 가지고 있는 보트 있거든요. 고속정으로 벌떼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란이 쓸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미군은 이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호위함하고 뭐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이 같이 간다 한들 이란이 얼마든지 거기를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렇죠.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사전 정지 작업으로 조금 파괴를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호위해서 선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낼지 안 보낼지는 모르겠으나 보내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게 되는 작전은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죠. 사전에 모든 위협할 수 있는 위협 요인을 다 제거한 다음에 작전이 실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작전을 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내야 될 또 전투 용원도 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청해 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그 군함으로는 규모가 작아서 안 됩니다. 네, 새 군함을 또 여기서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최소 2달 이상. 아니면 더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죠.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는 소식 가운데서는 어제였죠.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주타바가 네, 휴전에 대한 제안을 거절을 했다라는 그렇죠.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미국과 이란 간의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휴전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이란 쪽에서 미국이 뭔가 제안하는 그 내용들이 그렇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보시면 네. 두 개를 다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미국이 거절하고 있다. 지금 나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아니다. 지금 이란이 사실 미국의 어떤 휴전 중재에 지금 어떤 국가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몇 개 안을 내왔는데 이란이 다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또 어떤 보도는 미국이 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여튼 상반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미 휴전 조건을 몇 개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로이터 통신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미국이 무릎 꿇고 나 잘못했다. 이번 전쟁에 대해서 실수했다. 그리고 배상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휴전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모스타바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미국 쪽에서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아니 이란 쪽에서 우리한테 대화를 요청해 왔는데 내 생각에는 아직 이란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휴전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란 쪽에서 미국 쪽에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명확하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좀 이번 전쟁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한다든지 아니면 배상금 얘기. 배상금. 왜냐하면 학교 공격을 해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배상을 해달라. 그리고 상호 불가침. 다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작년 협상에서 협상 중간에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협상 중간에 모든 걸 다 깨고 다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미국과 이스라엘 마음에 안 들면 또 우리를 공격할 거니까 우리는 그거 막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요구 조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요구 조건을 과연 미국이 어떻게 들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현 상황에서는 이란이 조금 더 세게 나오고 있다. 이건 네.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일부 좀 열어놔야겠네요. 그렇죠. 협상이 장기전이라는 쉽지 것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4주에서 6주예요. 네. 그럼 지금 이제 거의 뭐 4주가 다 돼 갑니다. 3주 음. 넘어가고 있고요. 그럼 이달 말이면 거의 4주고요. 그러면 2주가 더 남았습니다. 네. 그럼 4월 중순까지 가는 거죠. 네. 박현우 교수님께서 월요일에 저희 예, 인터뷰 출연하셨을 때 성일관 교수님이 이스라엘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이거 전쟁 약 4월 8일 정도까지 더 갈 수도 있다라는 네, 네.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전해 예,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참모총장이 네. 군 참모총장이 자기 병사들에게 4월 9일이면 사실 6월절 명절이에요. 유대인들 명절 중에 패스오버가 있습니다. 네. 6월절 명절이 끝나는 시점이 4월 9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전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무조건 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여지를 좀 열어둬서 뭔가 군비를 계속해서 그렇죠. 만들어둬라 뭐 이런 의미일 수도 그렇죠.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미국과 이란 간에 어떤 아무런 휴전이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이후까지 전쟁을 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전쟁이 종전이나 휴전으로 가게 되는 키는 지금 누가 쥐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엔 오히려 이란이 지고 있지 않냐. 이란이 예, 미국이 지고 있지 않아요. 제 이란이 생각엔. 멈추면은 이게 멈춰지는 거다. 그러니까 제 느낌은 뭐 제 느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지금 고유가 호르무즈 봉쇄 압박, 네. 그 다음에 미 국내 여론 압박, 그 다음에 미군 사상자에 대한 압박,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성과를 내고 사실 정신 승리하고 나가고 싶은 생각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갔을 때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란이 전쟁은 당신이 시작했지만 전쟁 끝나는 건 우리가 결정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더라도 우리는 주변 국가 계속 공격할 거야.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이 확실하게 우리가 나갈 때 전쟁을 중단한다는 신뢰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나갈 텐데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타진을 해보니 이란은 절대 그럴 지금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전쟁 당신이 나가더라도 우리는 전쟁 중단 안 한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전쟁을 중단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쪽에서는 그건 왜 그러냐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은 조건이 있어요. 이번 전쟁을 당신이 시작했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은 우리 편이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계속 우리가 잡고 있을 거고 걸프 지역에 있는 유전 아니면 다른 뭐 민간 시설 계속 우리가 때릴 건데 그럼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은 조건 중에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0% 4개 중에 2개는 틀어줘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박현우 교수님과 성희강 교수님을 한 자리에서 모실 수가 없다 보니까 월요일에는 박현우 교수님 또 오늘은 성희강 교수님을 모셨는데 박현우 교수님의 의견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공격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네네. 이스라엘에서 네네네. 공격하지 않으면 이란 쪽에서도 멈출 거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저도 그러길 바래요. 저도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좋아. 예. 그런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은 사실 전쟁을 하고 싶으니까 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이 그렇게 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당연히 중단하겠죠. 내가 멈췄을 때 이란이 네, 멈춘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네. 그만두겠지만 그런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 그렇죠. 이란이 중단한다는 어떤 신호를 보내오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중단할 수는 없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눈싸움을 하잖아요. 누가 눈을 먼저 감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아무리 타진을 정보력을 동원해봐도 이란이 전쟁을 중단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이스라엘에서 어제 오후에 이제 이란의 안보수장인 라리자니가 네. 제거가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제일 멈추기 싫어하는 건가요? 그거는 맞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시점은 사실 개전 초기에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그리고 미국도 원했던 건 정권 교체잖아요. 네. 네. 지금 정권 교체를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전혀 그 정권 교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목표를 바꾸는 거죠. 네. 나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는 어렵구나. 그래서 최근에 대국민 담화에서 이제는 정권을 제대로 약화시키겠다. 네. 그러면 이란 국민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반정부 시위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럼 이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라.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인데 과연 언제까지 이스라엘 목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 나타냐후만 생각해서 전쟁을 계속 끌고 가겠냐는 거예요. 그럴 순 없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저는 두 정상의 공통된 목표가 있고 가치가 네. 있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을 했고 그렇다 그래서 자 나타냐후 총리는 계속 전쟁을 하고 싶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전쟁이 발발할 때도 저희가 이 전쟁은 미국이 처음부터 주도해서 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쪽과 이란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특히 이스라엘은 미국이 없어도 이란을 공격할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네. 없이 미국이 이스라엘 손을 잡고서 이걸 공격한 거다라는 그런 분석 내용을 저희가 박현우 교수님 쪽을 통해서 네.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네네네. 지금 상황을 봐도 미국은 멈추고 싶어도 지금 멈출 만한 그런 협상이 잘 진전이 되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계속해서 여기서 뭐 이란 수장을 계속 암살하고 있고,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이 이스라엘은 오히려 지금 휴전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예, 어떻게 보면 휴전을 결정지을 수뇌부를 계속 암살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란의 수뇌부를 계속 공격하는 게 이란 수뇌부를 계속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다른 수뇌부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압박을 받는 수뇌부가 휴전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더 강경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효과는 항상 음과 양이 있습니다. 득과 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끌고 가고 있다. 어느 정도는 일면타당하긴 하나 제가 여러 차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속에 이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타냐후 총리가 더 이상 반기를 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에 말려서 뭐 마크 루비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준비가 다 돼 있다. 우리가 말려도 아마 공격할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먼저 우리가 공격 안 해도 이단은 우리 군대를 우리 미국에 대해서 미군 기지를 공격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뭐 실수다 뭐 주워 담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루비오 국무장관의 말이 맞을 수는 있으나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미국이 그걸 막을 수 없냐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막을 수 없다는 전제 자체가 조금은 이해는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 이스라엘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 조율을 해왔고 이란이 핵협상을 안 하면 핵협상이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협상 결렬되면 나는 전쟁하겠다. 그리고 한 달 거의 뭐 2달 동안 전략 자산을 배치했어요. 그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조를 해서 전쟁 준비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어차피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못 막는다.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을 수 있잖아요. 전쟁 못 한다. 지금 아직 협상이 안 끝났다. 네. 그리고 D-Day를 내가 잡는데 네가 왜 우리의 허락 없이 전쟁을 해서 우리가 전쟁을 끌고 들어가게 하냐.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어차피 이스라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려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죠. 미국이 말리는데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공격을 한다? 그 부분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금 네. 속단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만 독자적으로 계속 이 전쟁을 이어가려는 스탠스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취하더라도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용납 못하죠. 용인을 안 하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전쟁이 끝났는데 이스라엘 너 계속 하고 싶다? 해주고 싶죠. 근데 이란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만 대응하지 않고 주변 그렇죠. 걸프각을 다 때리고 어차피 네. 휴가는 못 잡아요.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끝나야 돼요. 같이 시작하면 같이 끝나야 돼요. 이스라엘 혼자서 전쟁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결국 미국이 끝내게 되면 이스라엘도 그것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실히. 네. 지금 미국 쪽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대테러 센터의 수장이 사의를 네, 이분이 똑같은 그러니까 마크 루비오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조 센트 미국 국가 대테러 센터 국장이 네. 사실 트럼프 행정부 내에 이렇게 아주 높은 사람이 전쟁을 못 하겠다 그러고 사의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심삼 나 못 하겠다 전쟁. 이거 이제 이스라엘이 끌고 가서 만든 전쟁인데 왜 우리가 들어가서 이게 고생을 해야 되냐? 라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 똑같아요. 사실 미국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 그리고 이번 전쟁의 원인을 이란이 임박한 위협 된다. 즉 미국과 이스라엘이 임박한 위험이 된다라는 이유로 전쟁을 시작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켄트 국장이 그거 말이 안 된다. 이란이 무슨 임박한 위협을 했냐. 뭐 사실 뭐 이란이 ICBM 뭐 아주 긴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려 한 것도 아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지금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사실은 핵협상에서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인 거는 맞지만 네. 그렇게 임박한 위협이 아닌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특히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에 끌려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당연히 100% 지지를 받으면서 전쟁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결국에 이렇게 관련한 주요 인물이 사임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똑똑한 의미로 그렇죠. 볼 수 이거 있겠습니다.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그다음에 행정부 내 이런 사람이 나오면 네. 정당성이 훼손되죠. 네.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뭐 일본에서 미국 해군이 지금 뭐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등등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입장을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그 동안에는 완전 봉쇄였다면 이제는 조금씩은 유화적으로 좀 풀어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뭐 투르키예, 뭐 파키스탄, 뭐 인도, 네. 중국 선박들을 계속 풀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풀어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꽉 막혀 있는 것보다 유가도 조금씩 뭐
안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주가도 안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막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는 훨씬 나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조금씩 좀 풀어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갈라치기예요. 내 편과 네 편으로 그렇죠. 나눠서. 당신들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와 유럽, 영국, 프랑스에게 계속 도움을 달라고 군함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미국 편 들지 말고 우리하고 그냥 대화하면 호위함 필요 없다고 내가 다 풀어줄게. 그러니까 미국 편 들지 말고 우리 편 들어달라. 네. 요런 우리 편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편을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과 동시에 계속해서 공격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이란 쪽에서 미사일이나 드론 발사의 수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맞는데 지금 보니까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질2 미사일을 처음 사용했다. 네네. 이게 뭐 엄청 대단한 그렇죠. 이제 뭔가요? 좀 강도가 세고 네. 그다음에 요격하기 힘든 그리고 탄두가 아주 큰 네. 이런 것들 사실 이란은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쟁 초반에는 우리가 아주 구식 탄도미사일 쏠 거고 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최신식으로 계속 공격의 강도를 높일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요격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런 방식을 이렇게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 빈도는 줄었는데 문제는 이제 비축량이 쓸 수 있는 가용한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과 드론 시설, 지하에 숨겨놓은 시설들을 입구를 계속 공습을 해요. 그럼 들어갈 수가 없죠. 그냥 입구가 무너져 버리면 가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계속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 전에 한 탄도미사일은 2,000발, 드론 같은 경우는 8,000에서 한 8,000기 정도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그 중에 얼마가 남아 있을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나 지하에 숨겨놨던 건 그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쓰지도 못하고 사실은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빈도는 줄었지만 정확히 이란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란은 이미 처음부터 장기전을 준비했고 그렇다면 조금씩 아끼면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한 달 정도는 아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이란의 이 빈도가 줄었어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란의 군사력이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약화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또 그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란이 이 전쟁을 얼마나 더 끌고 가게 될지 여부도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지금 걸프국도 이 전쟁에 대한 굉장한 피해를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란을 향한 분노가 지금 최대치로 치솟고 그렇죠. 있다. 네. 라고 완전히 하죠. 뭐 지금 쉽게 말해서 뚜껑이 열릴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네.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뭐 거의 패닉일 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것도 또 답답하죠. 그렇죠. 네. 군사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는 거죠. 자제를 하고 있죠. 왜? 대응을 했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란이 지금 아부다비나 사우디 아람코 같은 유전 시설 있잖아요. 네. 이거 거의 스치는 수준에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네. 근데 만약 지금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나 걸프 국가들이 공군 전투기를 보내서 네. 이란을 공습을 한다. 네. 그러면 이란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사우디에 있는 아람코, 그 다음에 아부다비에 있는 정유 시설, 네. 그리고 아부다비에 있는 원전도 우리가 지어준 원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수자원 중에 담수화해서 쓰는 수자원 쓰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다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굴뚝같지만 계속 자제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상황입니다. 걸프국마저 전쟁을 같이 합류해서 더 확대가 된다면 확전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미국, 이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렇죠. 종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그렇죠. 그거는 세계 경제에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 전쟁을 하고 있지만 레바논까지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이란하고 뭐 전쟁하는데 집중해야 될 텐데 도대체 왜 또 하나의 전선을 여냐 네.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일단 헤즈볼라가 빌미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이란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혹시 우리가 이란하고 전쟁하면 헤즈볼라야 우리 건드리지 마라. 우리한테 공격하지 마라. 근데 이란은 계속 헤즈볼라를 도움을 요청했죠. 네. 도와달라.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가 로켓 3발을 쐈어요. 근데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울고 싶은데 빰 맞은 거죠. 사실 이란 전쟁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이 이미 헤즈볼라와 이미 12월 말부터 전쟁을 했었어야 됐어요.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헤즈볼라가 작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상당히 약해졌지만 다시 이란의 도움으로 무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비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시간을 보고 있어요. 언젠간 한번 공격해야 된다고 하고 있었는데 이란 변수가 터졌고 근데 헤즈볼라가 거기에 덫에 빠진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은 이때다 싶어서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분을 줬을 때 공격할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레바논에 대해서 지상군까지 넣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네. 이스라엘이 멈추게 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제가 너무 이제 사실 역사적 배경 지식이 없어서 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전쟁을 멈추게 하는 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멈추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멈출 생각이 있지만 멈추지 못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네네네. 너무 헷갈립니다. 헷갈리긴 한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이전 사례를 보시면 돼요. 작년 12일 전쟁에서 네.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 누가 전쟁을 중단시켰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쵸. 예. 딱 12일 지나고 나서 이제 전쟁 중단하니까 이란도 어쨌든 중단을 했었고 이스라엘도 더 하고 싶었지만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뭔가 이제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는 네. 그런 이 내용이 없게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은 이란이든 전쟁이나 공격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는 지금 미국하고 이란 간에 휴전이 돼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은 사실 거기에 따라간다니까요. 종속 변수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언제 끝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정말 4월까지 갈까요? 4월은 디폴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협상이 진전이 지금 없죠.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어떤 군사 작전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3월 말까지는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이 3주차 접어들고 있어서 그런지 사실 네. 새로운 이슈가 나오기보다는 계속 전쟁을 한다. 그래서 그쵸. 누가 더 사망을 했다. 그쵸. 어디에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요 정도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앞서서 이제 미 해군이 지상전을 호르무즈 쪽에서 단행을 하게 된다면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일단 특수부대 미국의 특수부대가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해병이 들어간다면 사실상 이거는 전쟁이 한 차원 더 높아지는 것이고 훨씬 복잡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쟁 종결 시간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또 그 군사 작전이 또 잘 돼서 또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지상군의 투입과 그 말씀하셨던 섬에서 뭔가가 일이 발생을 하면 그 사이에 그게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쵸. 경제나 이거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너무 어마어마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충격을 받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되는지 관련해서 그 호르무즈 주변에 있는 섬에 정말 미 해군이 투입이 되는지 여부도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미국과 이란 이 어느 쪽에서 먼저 이것을 멈추게 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성희가 교수님 모시고 중동 이슈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굉장히 극심했었죠. 최근에야 뭐 조금은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10% 등락이라는 이런 수치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투자는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하는 그런 또 국면이죠. 그래서 삼프로TV에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이선업 대표님과 함께
깊이 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지금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샘프로 TV에서는 누구보다 함께 이제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분이 바로 박병찬 이사님이고요. 이선호 대표님의 이 날카로운 시황 분석에 대한 교육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공되는 컨텐츠나 뭐 여러분들이 좀 불안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까지 제공해 드리는 샘프로 멤버십 이제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나 링크 통해서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